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지난번에 두뇌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신경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우리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를 배워봤는데 어떻게 복습을 좀 해보셨는지요? 이 중추신경계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뇌는 발달에 따라서 전뇌, 중뇌, 후뇌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 그리고 세부 구조물들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추신경계하고 하나 더 바로 말초신경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말초신경계인데요. 이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경계가 이제 어떤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60조 개 이상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계에는 아주 특별한 이 세포가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좀 아실 건데요. 그 세포의 그런 종류, 그리고 거기서 우리 신경계의 중요한 역할이 이 어떤 경로죠. 신경이 바로 어떤 정보의 전달인데요. 그 정보의 전달을 우리 신경세포가 합니다. 그 정보 전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계, 그리고 이런 100세 시대 때 이걸 이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거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계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죠. 또 이번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강의만 듣기보다는 또 우리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을 보면 이제 효과적인 교육법, 이게 단지 이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전달해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 지인에게 이 배운 거, 우리 이런 100세 시대 때 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신경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 이런 시간 가지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부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초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성신경계와 우리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전에는 이 체성신경계와 이 비체성신경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우리 이 감각이라든가 운동,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팔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죠. 다리도 한번 움직여 보거나 눈도 깜빡이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신경계가 이제 바로 우리 체성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로 외부 감각과 또 골격근 운동에 관여하여 이런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신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체성신경이 아니라 비체성신경이라고 했죠. 바로 주로 이런 신체 내부 기관의 감각과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환경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우리 체성신경계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 신체 내부에 이런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여 신체 내부 환경을 이런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소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 또 호흡을 한다든가, 막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이 되고 하시죠. 바로 이런 것들을 네, 이 조절하는 거 신경계가 바로 이 비체성 신경계인데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바로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신경계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라고 이제 칭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두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이 저하된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또 보다 높은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현대인에게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 대두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요. 바로 이제 현대인들이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고혈압, 당뇨, 네,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이제 많은 이런 과학자나 네, 의사들이 바로 이 원인을 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 바로 이 신경계가 대표적으로 이 자율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자율신경계를 네,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네, 우리 건강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네, 바로 이제 또 오늘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그래서 스스로 이 조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최근에 이제 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이 조절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와, 어떻게 관심 있으신가요? 네.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체성신경계인데요. 네, 이제 이 피부 그리고 관절, 근육 등 네, 수의적으로 바로 통제가 가능한 이런 구조에 분포하는 신경이다 해서 이제 체성신경이 네, 뇌신경과 이 척수신경으로 네, 구분이 됩니다. 네, 이 감각에서 들어온 신경들이 바로 중추신경계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한 이런 근육과 분비선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체성신경계는 바로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쌍의 이 뇌신경 있고요. 그리고 31쌍의 이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뇌신경은 주로 이 뇌관으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오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네, 뇌관을 담당하는 부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또 31쌍의 이 척수신경은 이 척수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척수신경을 보면 바로 운동신경은 네, 이 척수의 정근 그리고 감각신경은 이 척수의 후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그 벨-마장디 법칙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예전에는 어떤 뭐 그런 뭐 물이 흐른다 이 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증기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벨이라는 외과 의사랑 이 마장디라는 이 의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 뒤쪽으로는 우리의 이 감각 정보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시각이라든가 척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 정보가 우리 척수의 뒤쪽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이 명령을 내리면 이제 팔을 움직여라, 다리를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척수의 앞쪽에 신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뇌신경입니다. 네, 바로 뇌관에서 직접 뻗어나온 신경들을 이야기하고 주로 머리에 분포되고 있다. 네, 양쪽에 이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런 뇌신경의 바로 이 명칭과 이런 네, 번호들이 있는데요. 이 12개 신경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지각이나 그런 것들을 또 배울 건데요. 우리 대표적인 오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배워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경, 그러니까 첫 번째 신경이 네, 바로 네, 우리 후각 신경이고 두 번째 신경이 네, 우리 시각입니다. 주로 감각이죠. 네, 바로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신경은
네, 주로 우리의 중추신경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경들은 이 척수신경과 동일하게 이 말초신경계의 이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뇌신경은 아까 우리의 뇌관, 주로 중뇌, 교뇌, 그리고 연수에 있는 이런 뇌신경 핵들과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세부적으로 이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뭐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나의 이런 신경계에 이쪽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의 후각신경은 우리의 후각, 냄새를 맡는 후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은 시각신경, 시각, 그리고 3번은 이제 동안신경인데요. 이제 이 뇌신경에서 보시면 지금 3번하고 4번하고 6번에 앞에 바로 우리 안구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가 보이시죠? 네, 바로 우리의 이제 시각이 다음 시간에도 보시겠지만 아주 이 뇌에 그리고 지각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뇌신경도 무려 12개 쌍에서 이 3개가 우리의 안구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신경은 동안신경인데 바로 안구와 눈꺼풀의 운동 그리고 동공 크기의 이런 부교감성 조절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번은 활차신경, 또 도르래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또 안구 운동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고, 또 6번 외전신경도 바로 안구 운동 조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신경, 우리 3차 신경, 세갈래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안면의 이런 촉각이라든가 또 저작, 근육 운동, 조절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신경, 또 안면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면의 근육 운동이라든가 또 혀의 앞쪽에 이런 3분의 2의 미각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8번 신경, 이 청각 정전신경으로 이런 청각이라든가 또 평형감각, 그러니까 8번 신경도 보시면 우리의 청각과 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의 설인신경은 이런 목구멍 근육의 운동 조절, 침 분비, 그리고 혀 뒤쪽의 3분의 1 미각, 혈압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실제 이 12개의 이 뇌신경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신경은 바로 이 10번 신경입니다. 별표를 한번 3개를 딱 뇌 속에 이렇게 각인을 하시고 10번 신경이 아주 중요하구나. 바로 이 미주 신경인데요. 이 미주가 이제 흐트러져 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쭉 흐트러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심장, 폐, 이 복부 장기에 바로 부교감 신경을 관리를 하고, 우리 주로 이 부교감 신경을 관리하는 신경을 바로 이 미주 신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장과 우리 뇌에 한 2,000개의 신경소묘 다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뭐 삼시세끼를 먹어야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된 음식,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이 생존에 아주 연관이 되죠. 우리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든가, 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막 바로 배탈이 나죠. 바로 그 정보를 뇌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번의 이 미주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의 이런 통각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뇌에 이렇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부신경은 목과 어깨 운동을 조절하고, 또 12번 설화신경은 혀의 이런 근육의 조절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뇌신경의 다음에 이제 척수신경인데요. 뭐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1쌍, 그래서 뭐 8쌍의 경추, 경신경, 그리고 12쌍의 흉신경, 그리고 5쌍의 요신경, 그리고 또 5쌍의 청골신경,
그리고 한 쌍의 미결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섬유와 이런 운동 섬유로 혼합 신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로 우리 등배자, 네, 우리 척수의 바로 뒤쪽에 네, 우리 이런 손을 한번 만져보시면 이 정보가 바로 어디에서 인식을 하죠? 뇌에서 인식을 하죠. 이 정보가 네, 바로 이 척수를 타고 갈 때 바로 이 척수의 뒤쪽을 타고 이 정보가 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피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우리 중심구가 있고 앞쪽에 지난번에 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이 주로 네, 운동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리고 뒤쪽에 우리 위쪽에 있는 엽을 바로 두정엽이라고 했죠. 우리의 체성 감각. 그리고 뒤쪽에 있는 네, 우리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고 그리고 옆에 축두엽은 네, 청각을 담당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주로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의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을 담당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는 이 척수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운동신경은 척수의 앞을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뇌의 이 대뇌피질과 연관되어서 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우리 비체성신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자율신경이 네,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네, 이 운동의 이 수위성 조절과 네, 의식할 수 있는 이런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이 체성신경계 외에 바로 우리 내장과 이런 분비샘, 침샘이라든가 땀샘, 눈물샘 등 이런 다양한 네, 분비샘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혈관의 조절을 네, 담당하는 바로 내장성 이 말초신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가 중요하죠. 바로 이러한 조절은 바로 의식적으로 네,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자율적으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율신경계가 바로 이 교감신경계와 이 부교감신경계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우리의 이 신체 내부의 어떤 생존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진화적으로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의 생존이나 이 건강에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계와 이 부교감신경계의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먼저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는 이 척추의 이런 양쪽을 따라 주행하는 이런 일련의 신경절 이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절은 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척수신경과도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런 내부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이 교감신경계와 분포 형태가 다른데 바로 내장에 네, 분포하는 바로 이 부교감신경은 네, 대부분 뇌신경에 속하는 바로 이 미주신경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이 교감신경계와 이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네, 반대되는 이러한 생리적 효과를 보입니다. 네, 이걸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게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브레인 트레이너 과목에서 바로 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교감신경계는 네, 신체 기관들이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준비시키는 신경망으로 위기 상황에서 활성이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활발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위기 상황,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저희 인간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룡이나 호랑이하고 싸움해서 이길 수 있나요? 없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도망을 쳐야겠죠. 근데 뭐 그냥 가볍게 도망가면 될까요? 호랑이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도망을 쳐야지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토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잡아야겠다. 네, 잡아서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이죠. 현재는 뭐 저희가 네, 호랑이를 피하거나 토끼를 잡거나 네, 하지는 않죠. 토끼도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도망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네, 어떤 신체 기관들의 활발한 활동, 또 위기사항, 네, 들이 작용할 때 이런 항진되는 기전이 바로 이 교감신경이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온 몸의 힘을 심장 박동도 빠르게 뛰고, 네, 이런 네, 혈액도 빠르게 순환을 하면서 온 몸의 힘을 이렇게 다 쓰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은 네, 이 교감신경에 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러한 휴식 시간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교감신경은 이제 소화라든가 성장, 네, 면역 반응, 에너지 이런 저장 등을 촉진하며 네, 장기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자율신경의 네, 활성 수준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네, 흐트러졌을 때 우리 신체에 그런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교감신경과 이 부교감신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게 흐트러졌을 때 우리의 건강과 네, 이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를 잘 관리하는 게 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감신경, 아까 호랑이를 만났을 때, 또 네, 토끼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공이 네, 눈을 감으면 토끼가 잘 안 보이겠죠. 눈을 크게 떠야 되겠죠. 우리 동공이 확대가 되고, 네. 또한 침샘에서는 점액이랑 효소가 분비되고, 심장은 네, 이 수축력, 또 맥박이 증가하는 거죠. 폐는 네,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확장이 되고, 네. 대신 네, 이 호랑이한테 도망가고 있는데 소화를 시키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운동성 소화 요소의 분비는 감소되고, 네, 그래서 뭐 인슐린 분비랑 이런 것들은 억제가 되는 거죠. 또한 또 소변이라든가 대변을 막 호랑이를 만났을 때 보고 싶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오줌 방출도 억제가 되고, 또한 땀 분비는 네, 촉진이 돼서 혈액 순환이 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생식기는 사정을 촉진하고, 네, 부교감신경은 바로 반대입니다. 동공은 축소되고, 침샘은 물을 분비하고, 또한 심장은 맥박이 감소되고, 또한 기관지가 축소되고, 네, 또한 운동성 소화요소 분비는 증가하고, 네, 소화요소 이제 몸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소화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네, 분비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오줌 방출도 촉진하고 땀 분비는 억제하고 네, 발기는 촉진하는 이런 구분들 네, 아주 기초적으로 이제 이 두뇌 훈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네,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말초신경계를 네, 알아봤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경계가 네, 우리 이 자율신경계다. 네, 그리고 뇌신경에서 바로 이 10번 신경인 네, 무슨 신경이라고 했죠? 네, 미주신경이 바로 우리 주로 부교감신경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네, 우리 신경계의 이 구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아까 우리 이 자율신경계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이 제3의 신경계라고 이제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장신경계가 중요한 이론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뇌신경의 이 10번 신경이 미주신경이 이 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예전에는 우리가 장은 그냥 뭐 똥만 차 있어 이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바로 우리 장신경계를 이 작은 뇌다 이렇게 또 제2의 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식도라든가 위 창자, 이자, 담낭의 내부 등에 존재하는 이런 독특한 신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장신경계에는 이런 복잡한 신경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척수에 있는 모든 뉴런 수만큼 많은 뉴런이 존재를 합니다. 뭐 3억 개에서 뭐 5억 개 정도 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가 우리의 장신경계에 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신경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약간만 잘못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우리 뇌에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게 생존에 아주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 장신경계에 이런 신경들을 이제 분포하게 만든 거죠. 또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는 이런 음식물의 운반 및 이런 소화와 관련된 바로 다양한 이런 생리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 장 아주 중요한 신경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경계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경계 세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뭐 60개, 70조, 어떤 책에서는 뭐 100조개의 우리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이 세포들이 우리 신경계에 존재를 합니다. 바로 신경계의 이 세포의 이름을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산티아고 라모니 칼이라는 우리 뇌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이 칼이 바로 이 뉴런의 이론을 정립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명칭이 뉴런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의 뇌세포다 그러면 이제 뉴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교세포다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뉴런의 역할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 교세포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바로 이 1000억 개의 아주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는데 바로 뉴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세포는 이보다 약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조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숫자는 교세포가 10배 정도 많은데요. 크기가 이제 뉴런이 교세포보다 1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차지하는 부피는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뇌를 공부하는데 뭐 뉴런을 모르고서는 뇌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뉴런이라는 것은 이 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바로 다른 뉴런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여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한다. 바로 이 정보 전달,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 많은 것들을 바로 이 뉴런이 조절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뉴런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제 보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 인지나 사고나 행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치매,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아주 뭐 특히 전두엽이나 이런 축두엽에 이 뉴런의 이 신경세포에 아주 많은 사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지 장애가 일어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뉴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두뇌 훈련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교세포는 주변 이런 뉴런의 보조 역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또한 수초를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아주 도움을 이 뉴런이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뉴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이런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신경계 기능의 바로 기본 단위다. 또한 정보를 받아들여 다른 세포에게 전달하는 세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간에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런의 크기와 모양은 또한 매우 다양하여 가지를 넓게 뻗을수록 또한 다른 뉴런과의 연결도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뉴런의 모양은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 뇌과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신경가소성, 이 뇌가소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뉴런의 구조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 이제 그림이 있을 텐데 이게 크게는 이 세포체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수상돌기. 네, 이 숫자가 이 뿌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무 뿌리처럼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축색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 단추로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포체는 바로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핵과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을 포함하여 이런 대부분의 이런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들부터 정보를 네, 수신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축삭은 바로 지름을 가진 가는 섬유로 이런 신경 신호를 다른 뉴런으로 혹은 분비선이나 근육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척추동물의 이 축삭은 바로 이 수초라는 절연 물질로 쌓여 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이 뇌 발달에 우리가 전기를 보통 우리가 해서 집마다 전기를 쓰시잖아요. 이 전기가 흐를 때 그냥 뭐 전기 불이나 그런 선만 있나요? 아니죠. 바깥에 이 비닐로 이렇게 피복을 씌우지 않습니까? 전기가 막 손실되지 않도록. 네. 우리 뇌도 바로 이 전기하고 똑같이 바로 이 비닐 절연 물질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의 이름이 이 수초인데 이게 수초가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뇌 발달이 잘 되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수초가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이런 나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이런 뇌에 이런 수초들이 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수초 사이에 이런 낭비의 이런 마디라는 중절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초가 바로 정보 가석화 역할을 한다. 네.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뇌 활동에 바로 이 수초가 네, 아주 중요하구나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축삭은 네, 많은 이런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가지의 끝은 이런 부풀어 오른 형태로 시냅스 전 종말 혹은 종말 단추를 형성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뉴런을 구성을 한번 보셨죠?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가운데 오른쪽에 세포체가 있고 또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또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네, 정보가 전달이 되면 또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 축삭돌기하고 이 수상돌기 이 연결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한 50여 가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따라서 우리의 정서를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중요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연결망을 바로 이 시냅스라고 이름을 붙여지는데요. 바로 이 신호를 보내는 이 세포의 이 종말 단추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의 세포체 또는 수상돌기막 사이의 이 연결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축삭의 말달은 바로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혹은 몸체와 이런 시냅스를 이룹니다. 네, 신경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로부터 시냅스 간극으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특정한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시냅스 후에 세포에서 전기 혹은 화학 신호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뉴런의 이 정보 전달이 중요한데요. 이 뉴런 안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정보 전달이 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이런 화학적인 물질인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런의 이런 정보 전달은 바로 이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이 두 가지의 정보 전달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뉴런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의 신경세포 이름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교세포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교세포의 바로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세포는 그냥 편하게 쭉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주로 뉴런의 기능을 보조함으로써 뇌 기능에 기여하고, 또한 뉴런을 둘러싸서 그 위치를 유지시켜주며 또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다른 뉴런의 이런 신호 교환에 쓰이는 화학 물질의 공급을 조절하고요. 또한 교세포는 뉴런들 사이를 절연시켜 신경 신호가 뒤섞이지 않도록도 해줍니다. 또한 질병이나 바로 상처로 죽은 이런 뉴런의 잔해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아까 이 평균 교세포의 크기는 뉴런의 10분의 1이다. 그런데 숫자는 10배 정도 많다.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교세포가 그래서 차지하는 전체 공간은 뉴런이 차지하는 이런 공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세포의 이런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성상세포, 또한 희돌기 세포, 미세교세포가 있습니다. 성상세포는 이제 별 성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별 모양처럼 생겼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세포 밖 공간의 화학 조성을 조절하고, 또한 방출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희돌기 교세포. 이게 드물 희자입니다. 별로 많이 없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중추신경계에서만 발견되는데, 바로 축삭을 지지하고, 바로 우리 아까 뉴런에서 이 축삭을 싸고 있는 우리 비닐 절연 물질, 지방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바로 이 축삭이라고 했죠. 바로 이 수초를 만드는 기능, 이 수초를 만드는 기능이 바로 희돌기 세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이 슈반 세포가 바로 희돌기 세포와 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미세교세포, 아주 작을 미자입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데요. 바로 이 죽은 뉴런을 분해하고, 또한 미생물 진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바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또 뉴런 사이에서는 이런 정기적인 신호 전달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신경계에서 이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원활해야만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 신경계의 정보 전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적인 전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산적인 전달 유형. 국소적인 전달 유형은 뭘까요? 이렇게 1대1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확산적 전달 유형은 뭘까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뉴런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달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우리 뇌가 모두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아주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더 아주 세밀한 그러한 기능과 구조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인 전달 유형인데요. 바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유형이다. 제한된 이런 공간에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딱 한 명한테 번호를 누르면 한 명하고만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뉴런의 축삭 말단과 이런 표적세포 사이에 시냅스 틈에 이런 국한되어 일어난다. 한 지점에서 이런 다른 지점으로 선택적인 연결이 가능한 이런 전화 통화 방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산적 전달 유형. 저희가 막 뭐 어떤 비상이나 그런 거 있을 때, 뭐 사이렌을 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적 전달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바로 정보가 전달되는 이 텔레비전 방송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런은 동시에 이런 수십만 개의 다른 세포들에게 신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수초에서 수분 사이로 비교적 느리게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광범위하고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지는 등의 이런 전체적인 행동을 조율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막 사랑에 빠질 때 막 계속 미소가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다 우리 바로 우리 신경계의 이런 정보 전달의 역할이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또 어떠신가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네, 바로 그것도 우리 뇌에서 이러한 정보 전달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국소적인 전달 유형인데요. 우리 뇌 정보 전달, 안정 전이가 이제 활동이 없을 때 일어나는 상태다. 그래서 뉴런의 내부는 바깥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음전화, 네, 마이너스 65mV의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역치 이상의 정보가 왔을 때 바로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납니다. 네, 신경계에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정기적인 신호로 네, 안정 전이의 이런 상황이 역전되어 네, 세포막의 안쪽의 전하가 순간적으로 네,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수많은 이런 시냅스를 통하여 들어온 이런 흥분성 혹은 억제성 전이의 합이 역치를 넘어서면 네, 활동 전이가 발발을 합니다. 네,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생성한 활동 전이가 축삭을 따라 전도가 되고요. 뉴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활동 전이는 모두 크기와 지속 시간은 네, 비슷합니다. 네, 또한 척추 동물은 활동 전이의 이런 전도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바로 이 수초가 네, 이 축삭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산적 이제 한 가지 더 전달 유형인데요. 바로 이 분비성 시상하부 뉴런의 이런 정보 전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상하부 이 뉴런은 혈류에 직접적으로 네,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뇌는 물론 온몸의 기능에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바로 우리 이 첫 시간 네, 우리 중추신경계를 배울 때 네, 우리 간내에 배우셨죠. 바로 이 시상 그리고 시상 밑에 이 시상하부가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 이 호르몬 분비는 바로 우리 뇌하수체에서 네,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시상하부 뉴런이 바로 이 혈류에 이러한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또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확산적 전달 유형이 있고요. 또한 이 자율신경계 뉴런의 이런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이런 서로 연결된 뉴런망이 함께 작용하여 분비샘, 혈관, 내부 기관들의 이런 반응을 네, 동시에 조절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확산적 이런 또 조절계가 있습니다. 네, 이 확산적 조절계는 바로 중추신경계 내에 존재하며 네, 바로 각 조절계의 핵은 적은 수의 이런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확산적 조절계는 바로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정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확산적 조절계 뉴런들은 뇌 중심부 대부분 뇌간에서 네, 발원하며 각 뉴런은 이런 수많은 다른 뉴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각 뉴런이 뇌 전역에 이런 존재하는 10만 개 이상의 이런 뉴런과 접촉하는 축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조절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냅스는 네,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외액에 방출하여 바로 그 영향이 시냅스 틈에 이런 좁은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바로 다른 여러 뉴런들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뇌에는 이러한 종류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몇몇 이런 뉴런 집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각 집단의 이런 뉴런들은 네, 고유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인데 이제 보통 이런 뇌과학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을 이제 이런 감정, 정서의 아주 중요한 이 신경 전달 물질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히 뭐 그런 우리 이 세로토닌 나라의 저자 이시영 박사님 책을 보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러한 정의에도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런 확산적 조절계는 네, 운동 조절 그리고 기억, 분위기, 동기, 대사 상태 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이 많은 약물들이 바로 이 확산적 조절계에 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로토닌은 주로 뭐 행복 관련한 호르몬, 또 도파민은 어떤 보상이나 이제 쾌감 관련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에서 한 뉴런에 의해서 분비되어 다른 뉴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화학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혈액 속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내는데요. 뉴런이 사용하는 이런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에는 이런 아세틸콜린, 그리고 모노아민계 해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아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 아드레날린은 이 영국식 발음이고, 이제 이 에피네프린은 이 미국식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계, 글루타민산, 가바, 글라이신, 또한 다양한 펩티드, 이런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한 기체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일산화질소, 또 일산화탄소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세틸콜린은 바로 이 신경근의 연접부에서 작용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 주로 척수와 뇌간에 있는 이 모든 운동 뉴런에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성 이런 뉴런의 축삭과 이런 종말 단추는 뇌 전반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저 전내에 위치한 이런 아세틸콜린성 뉴런들은 바로 이 DNAPG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학습이라든가 특히 지각 학습을 촉진하는 데 이렇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모노아민, 이 아민이 한 개 있다고 해서 이 모노아민계인데요. 아까 그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계의 이 호르몬, 그리고 도파민, 이 세로토닌, 이렇게 이 대표적인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모노아민은 뇌에 있는 몇몇의 이런 뉴런 집단들에 의해 생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 뇌간에 있는 이 비교적 소수의 이 세포체에서 생성되며, 그것들의 축삭은 뇌의 많은 영역에 걸쳐 분포되는 다수의 종말 단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모노아민성 이 뉴런들은 바로 이 광범위한 뇌 영역들의 기능을 조절한다. 특히 뇌 기능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요. 네, 먼저 이 도파민입니다. 아마 이제 또 계속해서 수업 중에 나오게 될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네, 도파민은 이 시냅스 후 수용기에 따라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를 발생하고요. 네, 운동이나 주의, 학습 등의 기능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상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뇌 신경계의 구조를 배울 때 기저핵에서 바로 이 도파민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운동성 장애인 이 파킨슨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나올 때 그 연결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환각, 망상 및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 과정의 이런 파괴를 포함하는 증상을 지닌 심각한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에 관여를 합니다. 또한 흑질과 미상액을 연결하는 이런 도파민성 뉴런의 이 태아는 사지의 바로 떨림과 경직, 운동의 느림, 운동 개시의 곤란 등의 특징을 갖는 운동장애인, 바로 이 파킨슨병을 초래한다. 네, 이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도파민, 우리의 정서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관련 있는 이 보상 호르몬이 바로 이 운동성 장애하고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 네, 우리가 또 차후에 이 세분화된 그 내용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인데요. 바로 이 대부분의 이 노르아드레날린성 이런 뉴런의 세포체는
뇌교 연수 시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한 이 노르아드레날린성 체계의 이런 세포체는 뇌교에 위치한 핵인 바로 청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뉴런의 바로 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효과는 바로 외부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주의 집중적인 경계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이 뭔가 호랑이가 나타났거나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을 유도하는 거죠. 아마 세로토닌 호르몬은 아마 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아까 뭐 세로토닌 하라 뭐 그런 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곳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특히 뭐 행복 호르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로토닌 이런 뉴런의 세포체는 네, 9개의 군집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중뇌, 뇌교, 연수. 그래서 기분 조절, 감정적 행동, 섭식, 수면과 각성, 통증을 조절합니다. 이 세로토닌 합성은 뉴런 주위의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이 트립토판의 양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트립토판의 공급로는 혈액이고 혈액에 있는 트립토판의 근원은 바로 음식물, 곡물, 고기, 유제품 등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수면에도 배울 건데 이 수면에도 이 세로토닌이 또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신경계를 이루는 이런 세포에는 바로 뉴런과 교세포가 있습니다. 네, 뉴런은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네, 교세포는 영양 물질과 산소의 공급, 노폐물 제거, 수초 제공, 발달 시 이동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뉴런 내의 이런 정보 전달은 활동 전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은 시냅스 전달을 통하여 화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이런 향정신성 약물은 시냅스 전달을 조정하여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우리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었습니다. 점점 관심을 가지고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두뇌 구조와 기능 세 번째, 네, 지각, 이런 생각의 창이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